벌크업 한다 그러면 맨날 이 새끼들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쳐 먹고 그냥 막 쳐 먹고 그냥 부스터 먹고 보충제 먹고 이러면 그냥 벌크업이 되는 줄 알아. 보자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 늘려야 됩니다. 평소 내추럴 같은 게 국도야. 한 번씩 신호등에 걸려. 근데 엘로이더들은 일단 고속도로야.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히는 곳은 그냥 아우토반이야. 그래서 제가 보디빌더 새끼들이랑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바로 그냥 성장 호르몬 분비해야 된다고 누워가지고 이 지랄 하면은 형님 주무십시오 하잖아. 그러면은 5분 뒤 이 지랄 존나 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 좀 해야 돼가지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아니 귀걸이에요? 이거 이어링인데 이어링. 이어링. 왜냐면 내가 지금 귀가 좀 고장이 났어. 귓구멍이 이게 이게 그 전도되는 거라서 들리시죠? 잘 들려요. 그래가지고 컨셉 시장인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지난 중국 갔다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그걸 좀 느낀 걸 또 말해줘야 되잖아. 중국에 원래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그 세계적인 그 기구 박람회를 또 해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에서 요즘 이제 이슈화되는 게 이제 머신들 이제 카피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됐는데요.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카피를 특출나게 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으니까 원래 본품보다 좋습니다. 본품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사소한 것까지 마감을 신경을 썼는데 본품보다 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카피 제품들이 그대로 국내에 넘어온다면 뭐 타나타나 뭐 해머스트렝스나 이런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이 남을 건지 아니면은 그런 카피로 해서 퀄리티가 좋아진 경제적인 합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브랜드가 더 많이 보편화돼서 매출이 올라갈지 그건 이제 앞으로 봐야지 알 거고 시장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애들 중에 헬스장을 꿈꾸는 애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주자면 아무래도 헬스장이 사업이잖아요. 그럼 투자 대비 손익분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대에 뭐 이런 거 봐 1,000만 원씩 하는 건데 이걸 1,000만 원 주고 할 거냐 브랜드라는 그 헤리티지를 포기하는 대신에 수익과 마진에 집중할 거냐.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 원래 오리지널 브랜드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중국 그 자본시장과 사이즈에 잡아먹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헬스장들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국에 갇혀서 헬스만 하고 이제 근육 몇 그램 늘었나 이거 인바디 재고 이런 것만 집중을 하는데 이런 세계 정세를 좀 알면은 좋아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중국 제품들이 인식이 안 좋았던 거는 설명을 해줄게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0달러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특징이 뭐예요?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얼마를 원하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말합니다. 한 70달러. 그러면 오케이 미스터 PD 내가 70달러 만들어줄게. 다만 어떻게 옵니까? 70달러 퀄리티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업자들이 걔네들이 다 조진 거예요. 뭐 저도 공산당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중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그 SNS로 볼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진짜 얼마나 특출나고 얼마나 특화되어 있고 얼마나 정밀한지 그 기술력을 보면 혀를 내두릅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오늘 송금 보내는 기준으로 오늘 날짜 1,515원이 넘었어요. 예. 이거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기준이다 해서 뉴 노멀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뉴 노멀이 아니에요. 지금 달러가 오른다고 해서 뭐 나랑 관계없는데 그거 니네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몬스터 한 잔이라고 해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지만은 달러가 오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올라요.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오른다. 그게 오히려 배수가 3배수가 되고 4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제 나이대 친구들도 많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니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주제가 어떻게 되죠? 그리고 중국 커피 머신도 좋고 이거 달러 환율 교육도 좋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뉴스에서 알아서 다 이게 그 접하고 다 알아서 하시니까 뉴스를 안 보고 불지옥 BTS만 봐요 우리 애들은. 얘들아 뉴스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제 양보는 사실 궁금하긴 한데 거리가 멀긴 하잖아 사실.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채널은 좀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벌크업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싹 풀어주시면. 또 어려운 거 시키는 거야. 운동시키려고 운동하려고 왔더니 또 아가리 털 되게 많이 생겨있네. 아이씨. 내가 근데 고민이 있어. 뭐예요? 헬스장에서 애들이 운동하면서 내 눈치를 본다.
아니 어제 내가 운동하고 있는데 벤치프레스 강의 얼마 전에 올렸잖아. 애들 눈치를 계속 봐. 알려달라는 거잖아. 또 알려줬어. 그래서 또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음료수 하나 사주더라고. 또 3,000원짜리 사줬어. 그래서 야 이거 비싼 건데 형 잘 먹을게 하고 내가 저쪽 덤벨존 가서 이렇게 그 음료수 빠르려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음료수를 줬으니까 갑자기 덤벨 2개를 갖고 오더니 옆에 벤치를 깔더라고. 덤벨 프레스를 갈려다는 소리야. 형의 인건비가 3,000원밖에 안 되니? 앞으로 한 박스 갖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클라인 덤벨 컬이랑 이제 스미스 머신 체스트 프레스를 제가 조금 티칭을 했습니다. 그 두 놈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럼 헬스장에서 불법적으로 사적인 PT를 하시. 네, 그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금품을 취했어요. 네, 물품을 취했어요. 그게 저예요. 일단 주제가 뭐죠? 운동하시고. 예. 뭐 어디부터 설명해야 돼? 요즘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다이어트보다는 빵에 관심이 있어. 벌크업 루틴이 뭐예요? 식단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짜주냐? 왜 어떻게 짜주냐는 답이 있는지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자 봐보세요. 벌크업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근육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맞죠? 근육 사이즈를 키워서 이제 좀 빵빵해 보이고 빵이 몸이 좀 두꺼워 보이고 있어 보이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어빌리티지, 있어빌리티. 있는 거랑 어빌리티랑 합쳐진 합성어야. 그래서 있어빌리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이즈가 커져야 돼. 우리 그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려면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빌더들 보면은 맨날 밥 먹을 시간이야 이러면 밥 처먹고 운동 갈 시간이야 그러면 운동 가고 자야 될 시간이야 성장 호르몬 이러면 또 자는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평소 몸무게가 어떻게 구성돼요? 하루 동안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자는 거 이게 합쳐진 결과물이 뚱뚱한의 모습이잖아. 우리가 최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유지를 했을 때 사실 변동이 있는 거거든. 그럼 벌크업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서 꿀팁을 알려줄게. 봐봐. 벌크업 한다 그러면 맨날 이 새끼들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쳐 먹고 그냥 막 쳐 먹고 그냥 부스터 먹고 보충제 먹고 이러면 그냥 벌크업이 되는 줄 알아. MC 스나이퍼, 이서빌리티. 그게 벌크업이 아니야 이 새끼들아. 왜냐면 벌크업을 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럼 내가 맨 처음 말한 건 규칙성이지. 자, 예시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다라고 쳤을 때 밥 200g, 뭐 닭가슴살, 밥 200g, 뭐 계란, 밥 200g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힘을 쓰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해. 그래서 요거를 서서히 늘리는 게 사실 벌크업이야. 세끼 먹는 애들도 있고 네끼, 많게는 5끼들 먹는데 일단은 시간을 몇 시에 먹는지를 일단 설정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3끼 먹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무게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벌크업이라는 게 몸에 잉여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근육이 커지는 거 아니야.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커지냐고. 뭐 로이더도 아니고. 물론 로이더들은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200 이렇게 3끼를 먹고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80kg가 됐어. 근데 한 달 정도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80에서 뭔가 몸무게도 약간 빠졌다가 다시 80 돌아왔다가 운동 퍼포먼스도 안 늘어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이제 밥을 늘려야 돼. 단백질 알아서 밥 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는 것처럼 단백질을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 모자라지 않게만 먹을 근육 합성에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 어떻게 늘려야 되냐? 200 먹다가 내 체중은 100kg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막 쳐먹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한 끼를 100g 정도 늘립니다, 탄수화물을. 그러면 300, 200이 되겠죠. 그렇게 한 일주일에서 2주는 최소한 선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뭔가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100g 또 늘려. 그러면 300, 200이 되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늘려가야 나중에 다이어트 할 때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이게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편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벌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무작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탄수화물 늘려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뭐야?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그 탄수화물 보충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내 체중 목표는 100kg야. 그래서 배 터질 때까지 처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벌크업이라는 것도 가져갈 때 식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 3개월 정도 하나하나 밟아 가야 이제 근육이 커지는 거지. 그냥 막 쳐먹으면서 벌크업 되는데 헬스장이 많잖아요. 몇 년 돼도 그냥 몸 빵만 큰 애들 있지. 걔네들 같은 경우는 왜 몸이 계속 똑같아? 막 쳐먹으면서 몸도 운동하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나와서 이제 끝까지 갔어.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돼? 위험한 거. 물론 잠깐만요. 이거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그냥 봐주시면 돼요.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영향은 진짜입니다. 씨발 해설이 너무 많아. 갈 때 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남았어? 아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야, 이제 집에 가자. 지쳤다. 한 세트만 하면. 저희 5분 됐어요. 아니, 벌크업 이게 다예요? 또 더 원해? 그럼요. 또 내가 누구야? 노이두 교수 아니야. 그럼 또 추가로 운동편 들어가야 되겠지. 노이더요? 노이두. 노이더. 그럼 이제 운동적인 부분. 벌크업 할 때 사람들이 운동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
4에서 6회 존나 무겁게 존나 잘못했어. 아 그게 아니에요? 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론은 맞기는 해. 자, 다루는 중량이랑 근육의 사이즈랑은 원래 비례해. 큰 무게를 다룰수록 근육이 커지는 거는 원래 맞아. 다만 내가 전편에서 뭐 했어? 챙강 벤치프레스 했지. 애새끼들 그거 7년 만에 지금 이해했어 이제.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맞잖아. 4에서 6회가 완전히 테크니컬적으로 운동을 잘할 때 그때 4에서 6회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매니아 같은 경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내가 벤치프레스 한 장을 했어. 근데 먹는 걸 늘렸음에도 무게가 똑같아. 그럼 뭐야? 뭔가 되게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야 되거든. 내가 먹는 게 늘면 당연히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늘기 때문에 ATP 에너지 PC 시스템도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세져야 돼. 근데 왜 내가 서서히 탄수화물 늘리라고 했냐? 지방만 늘면 있잖아 얘들아. 남성 호르몬이 증가폭이나 이 분출력이 줄어들어. 지방이 너무 높아지면 남자의 경우 내가 벤치프레스 20kg 한 달 동안 했어. 그럼 20을 들던 내가 30이라도 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야. 왜 힘이 늘면 당연히 다루는 무게가 늘어야지 근육도 커질 거 아니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5 곱하기 5라던가 고중량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5 곱하기 5가 네. 그 뭐 5개 할 수 있는 걸로 5세트잖아. 애초에 5개를 내가 진짜 좆빠지게 존나게 했어. 그 다음 세트 5개 하면 안 돼. 못해야 정상이야. 그래서 사실 5 곱하기 5가 5번 들 수 있는 거 맥시멀 레피티션으로 5 레피티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 트레이닝 학적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면 아씨 오늘 너무 많은 걸 알려주는데 이 새끼들 진짜 이 머신으로 5장으로 뭐 한 30개 했다. 그러면은 뭔가의 체중이 늘거나 먹는 양이 늘었을 때는 5장이 아닌 6, 8장으로 30개까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같이 동행돼야 그게 지속적인 근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별마다 운동 잘하고 몸 좋은 애들은 엑셀표처럼 정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물론 한 세트 했다고 수축 가서 딸랑 가서 적고 요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헬스장이 존나 많아. 이제 언제 끝나요? 이제 마지막 아 마지막 파트예요? 아 하이라이트? 네. 아 가시죠. 내추럴 갔으니까. 네. 그 다음은 로이드?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건데.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 약물을 쓰면 누워서 숨만 쉬어도 근육이 10kg가 늘었다는 아이. 논문. 그 논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그 논문 제가 봤는데요. 그걸 이제 체질량 지수랑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말해서 인바디죠, 인바디. 인바디로 쟀을 때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몸에 수분이 차죠. 근데 인바디에서 근육으로 인식하는 거는 수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를 쓰면 당연히 몸에 체내에 수분이 증가하잖아요. 아 증가하거든요. 알 수가 없지 이 새끼들이. 네, 증가해요. 그럼 그게 근육으로 잡히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근육이 는다.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호자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 늘려야 됩니다. 근데 자 로이드 편으로 갔을 때 벌크업은 약간 달라집니다. 아니 옆에 그 모르는 회원님 있어가지고 잠깐 아 왜냐면 요즘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님들이 많이 왔는데 저번에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저 새끼 뭐냐고. 아 진짜. 선글라스 끼고 그래서 구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래도 로이드들은 이제 뭐예요? 그 아데노신 3인사라는 이제 몸 에너지 체계 ATP 시스템이 배수가 되어 있다고 보면 돼. 얘는 이 부분이 그 진도가 너무 빨라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야. 평소 내추럴 같은 경우 국도야. 한 번씩 신호등에 걸려. 근데 로이더들은 일단 고속도로야. 근데 우리나라처럼 막히는 고속도로냐? 아우토반이야. 으아! 독일 스타일 젊은이. 아, 웃지 마세요. 아니, 웃지 마세요. 저 존나 힘들거든요, 지금. 웃지 마세요. 그럼 젊은이. 이름부터 젊은이잖아. 독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몸에 그 미토콘드리아부터 존나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존나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 합성에 대한 당연히 이점을 가져가겠죠. 로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 탄수화물을 그 로이드를 쓰면서 먹으면 몸에 부산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끼에 탄수화물을 300g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이더들이나 전문 보디빌더들이 어떻게 먹어요? 5끼, 6끼를 나눕니다. 그래야 하루 총량이 올라가고 단백질 합성률이 높기 때문에 소화가 쫙쫙 되면서 할 수 있죠. 여기서 소화를 더 시키고 싶다. 인슐린. 우리가 그러면 알고 있었던 그 5끼, 6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로이더들한테 좀 특화되어 있던 거네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 설명을 놓친 게 뭐냐면 일반적인 내추럴 보디빌더나 로이더들이나 똑같이 끼니를 쪼개서 다양하게 먹는 이유는 이제 몸에서 이제 혈당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안정성. 한 끼에 우리가 몰아서 먹게 되면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축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대사의 흡수나 다음 끼니에서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먹었을 때 몸에서 빨아들이는 흡수력, 그런 것들 때문에 내추럴이나 로이더들이나 당연히 다양하게 식사를 나눠서 쪼개 먹는 게 좋은 거는 공통점입니다. 부산물에 대한 문제적인 것 때문에 로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쪼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요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 로이더들은 그러면 예. 좀 궁금한 게 예. 휴식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로이더들이 벌크업 할 때 항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산소 호흡기 이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 병신 새끼들. 그건 근데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 휴식이라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자, 유산소성 운동. 땀을 빼고, 젖산을 빼고, 몸을 혈액순환을 하면서 이제 수분 섭취와 노폐물을 배출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건 뭐야? 피로 물질을 몸에 쌓는 거예요. 더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어릴 때부터 헬스하는 애들, 면상이 맛이 간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트 체육을 웨이트 비중이 높았던 애들이 피로 물질이 높고 젖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몸의 내성은 강하지만 활성산소에 너무 절여진 애들이 있어요. 휴식이라 하면은 사실 자빠져 자는 겁니다. 근데 자빠져 자는 게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라 그게 아니라 렘수면 상태를 지나가지고 뇌파가 그냥 삐리리링 될 때까지 그냥 자빠져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누워서 그냥 릴스랑 쇼츠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산소호흡기 왜 하냐고. 산소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맑은 과산소를 들이마시면은 이제 그런 노폐물을 배출하거나 젖살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코골이. 왜냐면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 사이즈가 커다 보면 이게 탁 맡겨요. 그래서 내가 보디빌더 새끼들이랑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자야 되는데 애 새끼들이 자겠습니다 하고 걔네들 릴스랑 쇼츠도 안 봐. 바로 그냥 성장호르몬 분비해야 된다고 누워가지고 이 지랄하면은 진짜 개빡쳐요. 형님 왜냐면 나 아직도 보디빌딩에서 난 막내야. 그러면 형님 주무십시오 하잖아. 그러면은 5분 뒤 이 지랄 존나 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릴스랑 쇼츠를 보든가. 다음날 쿠팡에 들어갑니다. 제가 안압기를 형님 주소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보냅니다. 앞으로는 낚시도 따로 가고 여행도 가지 맙시다. 그럼 이걸 보시는 보디빌딩의 그 선배님들 중에 노이드 교수님한테 안압기를 받으셨다면 네. 손절을 당했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여행 손절. 보디빌더들 문제점이 뭐야? 밥 처먹어. 인슐린 혈당 올라잖아? 오토야. 이거 회복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호흡기 하나 물어봤는데 얘들아 또 오늘 또 운동은 없어도 도움 많이 되는 거 얻었잖아. 이런 거 할 때만 귀 기울여 듣고 새끼들이 입금해야 되겠지. 배웠으면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 형은 돈은 됐어. 좋아요랑 구독 눌러. 다음 편이 뭐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네들 반응에 달려있다.